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 기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5장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 중에서 첫 번째 비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계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통나무 비계가 되겠습니다. 통나무 비계의 구조입니다. 비계 기둥의 간격은 일단은 이 건설에서는 숫자부터 일단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만 암기해도 실기에서도 문장으로 서술하시오가 한 번 나올 때 숫자 적는 게 3번, 4번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부터는 전체 문장 욕심내지 마시고 숫자 기억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계 기둥 간격은 2.5m 이하고요.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m 이하에 설치한다. 그죠? 제가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비계를 설치하는데요. 자, 요렇게 기둥이죠. 세로로 세우는 게 기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계 기둥 간격입니다. 2.5m 이하예요. 2.5m마다 이렇게 기둥을 세우자 하시고요. 이렇게 기둥만 세우면 서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우겠죠. 그죠? 그럼 이 기둥을 이렇게 옆으로 묶어줍니다. 그죠? 띠를 두른다 하잖아요. 띠장이에요. 자,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m 이하 높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3m 이하다.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하면은 못 써 있으니까 요 옆으로는 띠장이라 하고요. 뒤로 가는 거 장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러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닥은요. 한번 보세요. 기둥이 이렇게 서 있으면 잘 미끄러지죠? 그래서 미끄러짐 치마를 방지해야 됩니다. 미끄러지거나 치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 기둥 하단부를 묶거나 밑동잡이를 설치하거나 깔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미끄러짐 치마 방지 조치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비계 기둥, 띠장, 장상 등의 접속부나 교차부는 철선이나 기타의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는다. 이 접속하는 부분을 묶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견고하게 묶어야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교차가세로 보강한다 나왔는데요. 기둥과 기둥을 그대로 세워두면 기둥끼리 다리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이해하시기 위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차 가세입니다. 이렇게 질러주면 두 다리가 벌어지지 못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면서 교차 가세로 보강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줄이나 쌍줄비계, 돌출비계에서 벽 이음입니다. 버팀인데요. 조립 간격 또는 요거를 벽 이음 간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비계 길이는 튼튼하게 조립했지만 결국은 여기에 이 비계를 왜 조립하냐면요.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되는데 작업자가 작업할 데가 없죠. 비계 사이 이 공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합니다. 작업자 여기 올라서서 작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계 전체를 건물하고 연결을 하는데요. 자, 통나무 비계에서는 수직은 5.5m, 수평은 7.5m마다 건물의 벽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자, 수직으로는 자, 연결하고 얼마 내려가서 건물과 연결하고 5.5m마다 연결한다. 그죠? 5.5m입니다. 수평으로는 얼마마다? 좀 덜 촘촘하다. 그죠? 7.5m마다 건물의 벽하고 벽이음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인장제 압축제로 구성될 때는 인장제 압축제 간격은 1m 이내로 하고요. 자, 이 통나무로 만든 비계는 요즘은 건설 현장에 거의 나무로 만든 비계 볼 수가 없는데요. 높이 못 씁니다. 지상 높이는 4층, 한 층의 높이를 3m라고 본다면 12m 이하인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까지 한번 그리면서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비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세로로 세우는 게 기둥이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비계 기둥을 세웠는데요. 비계 기둥 간격은 얼마 이하였습니까? 2.5m 이하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묶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띠장을 이렇게 질렀습니다. 물론 뒤로도 이제 장선을 이렇게 질러주긴 하겠지만요. 지상에서부터 첫 번째 띠장.
몇 미터에 했습니까? 3미터 이하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닥은 기둥이라 잘 미끄러지니까요. 미끄러짐, 침하 방지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교차 가세로 보강을 해줬습니다. 그죠? 이러면 이제 비계끼리는 튼튼하지만요. 건물의 벽과 연결해야 됩니다. 수직은 몇 미터마다 5.5미터마다 벽 이음하고요. 수평으로는 7.5m마다 건물의 벽과 이음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높이 못 쓴다 그랬죠? 몇 층입니까? 4층. 몇 미터? 12m 이하에만 통나무 비계를 사용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요. 이번에는 아까 지나갔던 거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겹침 이음이 있고요. 맞댄 이음이 있어요. 겹침 이음은 이음 부분에서 얼마를 1m 이상을 서로 겹쳐서 2개소 이상을 묶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겹쳐서 읽는다는 거예요. 통나무가 짧아가지고 이어주는데요.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이어주는 겁니다. 그죠? 이때 겹치는 길이는 얼마다? 예, 1m 이상을 서로 겹쳐줘야 돼요. 한 곳만 묶으면 풀리잖아요. 2개소 이상을 이렇게 묶어주는 게 겹침 이음이죠. 옆에 그려보시고요. 맞댄 이음 보겠습니다. 비계기둥을 쌍기둥틀로 하거나 쌍기둥틀은 아예 두 가지씩 다 묶어 쓰거나 1.8m 이상의 덧댄 목을 사용해서 4개소 이상을 묶어준다. 그죠? 아예 쌍기둥틀은 두 개를 다 이렇게, 그죠? 두 개 기둥으로 다 이렇게 묶어 쓰는 게 쌍기둥틀이고요. 또는 맞대주는 거예요. 맞댄다는 건 위에 비계하고요. 밑에 통나무를 그대로 맞대는 거잖아요. 이러면 연결할 데가 없으니까 뒤에다가 덧대어주는 나무를 대줍니다. 그죠? 이때 덧댄 목은 얼마다? 1.8m 이상의 덧댄 목을 대주고요. 위에 하고도 두 군데 묶어요. 밑에 하고도 두 군데 묶으니까 4개소를 묶어준다. 요거는 맞댄 이음이다. 그죠?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관비계가 있는데요. 강관비계는 강제의 파이프예요. 강관을 이용한, 단관이라는 건 파이프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는 강관인데 파이프 하나를 썼다 해서 단관비계라고도 잘 나옵니다. 자, 구조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비계 기둥 간격은 요거는 띠장 방향하고 장선 방향이 달라요. 띠장 방향은 1.5에서 1.8m, 장선 방향은 1.5m 이하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둥이니까요. 이렇게 기둥을 세웁니다. 요 옆으로 띠를 두르는 게 띠장 방향이잖아요. 그죠? 뒤로 세우는 게 장선 방향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적어볼게요. 띠장 방향 옆으로는요. 1.5에서 1.8m 이하로 합니다. 장선 방향도 촘촘하죠. 그죠? 1.5m 이하로 한다. 이렇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게 추가되었습니다.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할 때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이나 장선 방향으로 각각 얼마까지 가능하다?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이거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띠장을 질러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띠장. 뒤로는 장선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질러줘야 합니다. 자, 근데 띠장 간격은 얼마 이하다? 띠장 간격은 1.5m 이하입니다. 그죠? 하지만 첫 번째 띠장,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다? 2m 이하예요. 그래서 그리실 때 첫 번째 띠장은 지상에서부터 2m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띠장은 더 자주 한다는 거죠. 얼마에 한다? 1.5m마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띠장은 2m 이하, 그 다음 띠장 간격 1.5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까지 일단은 숫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몇 미터인가 하면 31m입니다. 되는 지점의 밑에 있는 비계 기둥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계를 지금 짧아가지고 연결해서 쫙 올라갔는데요. 31m가 넘어요.
자, 이 밑에 있는 비계 기둥은 위에 비계의 하중하고요. 요 사이에 이제 작업 발판 만들어서 근로자 올라서잖아요. 이 하중을 밑에 있는 비계가 다 견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부가 튼튼해야 하잖아요. 31m 되는 지점의 밑에 있는 비계 기둥은 둥은 하나로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파이프를 2개를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위의 하중을 견딘다입니다. 높이 얼마입니까? 31m. 되는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거죠. 그죠? 밑의 비계 기둥을 2본으로 묶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입니다. 그죠? 비계와 비계 기둥 간. 요 비계 기둥 간에 올라갈 수 있는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해서 아니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나 요것도요. 숫자 위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까지가 뭐냐면 단관, 강관 비계 해도 되고요. 단관이라고도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강관 비계의 구조 또는 파이프가 하나일 때는 단관 비계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했는 거를 숫자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그리면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네, 비계 기둥. 뒤 장선 방향으로도 세워야죠. 그죠? 요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은 얼마였습니까? 1.5에서 1.8m였다. 그죠? 그 다음에 장선 방향은 1.5m 이하로 합니다. 그죠? 이렇게만 서 있으면요.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띠장을 질러줍니다. 그죠? 자, 띠장 지릅니다. 지상에서부터 첫 번째 띠장은 몇 미터 이하? 2m 이하고 그 다음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게 높이 올라가서 몇 미터? 31m가 되는 밑에 있는 비계 기둥은 하나로 약하니까 2본의 강간으로 묶어 세웁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비계 기둥 간격이 1.5에서 1.8, 1.5m지만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할 때는 띠장이나 장선 방향으로 2.7m 이하까지 할 수 있다 했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비계 기둥 간에는 몇 킬로그램, 적재 하중은 400kg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강관비계 조립할 때 준수사항이에요. 그죠? 실기에는 위에 거는 숫자가 나오고 적으시오 하는 건 밑에 게 더 잘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구조였고요. 조립할 때 준수사항. 자, 조립할 때는 아까 통나무 비계도 그랬죠. 비계 기둥은 미끄러지거나 치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쓰거나 깔판이나 깔목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세워두면 자꾸 넘어지고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짐 치마 방지 조치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접속부나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설물, 예,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 이제 철사나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이 강관이기 때문에 연결해주는 철물, 이어주는 철물, 땅하고 보정하는 베이스 철물, 그죠? 이렇게 적합한 부속 철물로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예, 다리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끼리 다리가 벌어지지 않게 교차 가세로 보강을 해줍니다. 그죠? 교차 가세로 보강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역시나, 예, 벽 이음 간격이 있다. 그죠? 저 비계 한 덩어리를 건물의 벽과 이음하는데요. 조립 간격, 벽 이음 간격은 수직도 5m고 수평도 5m마다 이음을 합니다. 그죠? 역시나 임장재와 압축재는 1m 이내로 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벽하고 연결하는데요. 수직하고 똑같죠? 수평이. 자, 수직으로도 연결하고 5m마다 연결해 주고요. 수평으로도 5m마다 벽 이음을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요까지 볼게요. 구조는 기둥, 예, 비계 기둥하고요. 띠장을 얼마만에 한다. 이런 게 구조가 되고요. 조립할 때 준수할 사항은 파란 색깔입니다. 밑에 미끄러짐 치마 방지 조치합니다. 그 다음에 적합한 부속 철물로 단단히 고정하고요. 교차 가세로 보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5m, 그죠? 수직 수평 5m로 조립한다. 요 파란색이 뭐다? 조립할 때 준수할 사항이다. 그래서 파란색은
띠장이나 기둥의 간격은 9조이고요. 조립을 어떻게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게 조립 시의 준수사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가공전로는 공중을 가로지르는 전선이에요. 전봇대 전선이다. 그죠? 비계를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요. 주변에 전선이 있다면 비계가 강관이다 보니까 전기가 타고 흐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할 때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덮개를 하나 덮는 게 절연용 방호구입니다.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 접촉 방지 조치까지 해야 한다. 조립할 때 가공전로가 있다면 접촉 방지 조치를 하자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요, 역시나 숫자가 있는 내용들, 일단은 숫자부터 암기를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강관비계였죠, 그죠? 예, 요 강관비계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밑받침 철물하고 하는지는 요거 그림 한번 봐주시고요. 교차 가세하고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틀 비계 가겠습니다. 자, 틀 비계는 틀로 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공장에 천정을 공사해야 돼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비계를 옆으로 여러 개 연결해요. 위로도 쌓아요. 그죠? 이렇게 틀로 짰다 그래서 이걸 틀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높이와 면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 그죠? 작업할 때 쓰는 비계를 틀비계다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밑둥에는요, 밑둥잡이가 필요합니다. 항상 기둥만 서 있는 건 미끄러지고 침하됩니다. 그죠?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고요. 밑받침에 고저차, 바닥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조절할 수 있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 사용해서 수평 수직 유지해 줍니다. 자, 항상 숫자 기억하시오 그랬죠? 전체 높이가 20m가 넘어요. 초과할 때는.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때 주틀의 간격입니다. 자, 예를 들어요. 20m를 만드는데 10m 두 개를 연결했다. 튼튼하지 않겠죠? 자, 하나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8m짜리를 10개 쌓으면 18m잖아요. 한 12개를 쌓아서 20m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전체 높이가 20m 초과할 때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한다. 이렇게 그죠? 숫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역시나 주틀 간에 교차 가세 설치합니다. 그죠?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교차 가세로 다 보강을 해주고요. 최상층하고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합니다. 최상층에는 이제 안전난간 역할도 되겠죠.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평재 걸어주고요. 5층이 올라가면 보강해주는 수평재를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상층하고 5층마다 수평재 설치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역시나 건물의 벽과 이음을 해야 합니다. 벽이음 간격, 조립 간격인데요. 수직은 6, 수평은 8이 되겠습니다. 수직으로는 6m마다 하고요. 수평이 항상 더 넓다, 그죠? 8m마다 건물의 벽과 이음해준다. 숫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띠장 방향 이쪽이잖아요. 4m 이하, 그러니까 폭이 좁네요. 높이가 10m를 넘어요. 자, 요 폭은 4m 이하로 좁고 높이는 10m가 넘을 때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그죠? 10m가 넘을 땐 버팀 기둥을 이렇게 질러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숫자 위주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 비계 조립 간격, 벽 이음 간격은 별표 3개인데요. 실기에는 단골로 잘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강관으로, 강제의 관으로 된 강관비계인데요. 파이프가 하나일 때는 단관비계다라고 했다, 그죠? 자, 단관비계의 벽이음 간격, 조립 간격은 수직도 5, 수평도 5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틀비계입니다. 근데 요거는 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벽이음 간격을, 벽이음 제외해도 돼요. 왜냐하면 수직이 6m부터 하는데 5m 미만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틀비계는 수직이 6, 수평이 8입니다. 그 다음에 통나무를 이용한 통나무 비계는
수직이 5.5, 수평 7.5m마다 벽이음해야 된다. 조립 간격이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달 비계입니다. 그죠? 달 비계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높은 이제 건물에요. 유리창 청소할 때 보면 이렇게 와이어로프를 가지고 작업 발판을 매달아서 이 유리창 청소하는 근로자들이 타고 내려오면서 청소할 때입니다. 그죠? 요런 게 달 비계인데요. 달기강선이나 달기강대는 당연하게 심하게 손상이나 변형, 부식된 것을 사용해서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달기와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강대, 달기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다른 끝을 레민보, 앵커볼트, 건축물의 보에 풀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기억하세요. 작업 발판의 폭은 보통은 40cm 이상입니다. 그래서 달비계에서 작업 발판 폭도 40cm 이상이다 보시고요. 요거는 뭐 크게 안 나오는 내용이라 스스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실기까지 잘 나오는 건 달비계의 안전계수입니다. 자, 비계를 매달았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강선일 때는 사람이 타잖아요. 10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와이로프나 강선이 아니라 달기 체인과 훅이라면 강제죠. 그래서 이때는 5 이상이면 되고요.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상부 지점, 매단은 상하부 지점입니다. 강제일 때는 2.5고요. 목재는 약하기 때문에 5 이상입니다. 그죠? 매단은 달기 와이로프, 달기 강선은 10 이상, 달기 체인이나 훅은 5 이상, 매단은 상하부 지점이 강제라면 2.5, 목재는 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건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달기 체인 등 사용 금지 항목이 있었다. 그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와이로프는 이음매가 있는 것, 끊어져서 이어놓은 거고요.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꼬인 것, 꺾인 것, 킹크된 것, 그죠? 심하게 변형이나 부식된 것, 열, 전기 충격에 손상된 것 쓸 수 없습니다. 달기 체인은 길 5, 지 10 그랬죠, 그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 이상 늘어난 것,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나 심하게 변형된 것 사용할 수 없고요. 섬유를 꼬아서 만든 섬유로프나 섬유벨트입니다.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고 이게 달비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비계가 있는데요. 말비계는 우리가 가정에서 도배 같은 공사할 때요. 밑에는 사다리고요. 사다리 위에 발판을 딱 올려놓고 도배, 그죠? 벽지 바를 때 천정 같은데 작업할 때 쓰는 비계가 말비계입니다. 자, 첫 번째 하단은 전부 다 이렇게요.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미끄러짐 방지 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쪽 끝부분에 올라서면 이렇게 들리겠죠? 여기는 또 널뛰기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서서 작업하면 안 된다. 그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면과 기울기인데요. 들고 이동하는 건 75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기울기는 이동할 때는 75도 이하라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요. 지주부재와 지주부재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자, 요 사이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이렇게만 서 있다라고 할게요. 다리가 벌어지잖아요. 지주부재와 지주부재를 고정하는 보조부재, 다리 벌림 방지 장치죠. 그죠? 요거를 설치해야 된다. 보조부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보조부재가 다리 벌림 방지예요. 사다리, 다리가 벌어지면 붕괴되잖아요. 다리 벌림을 방지하는 장치다. 그죠? 방지. 글자가 잘 안 적히네요. 다리 벌림을 방지하는 보조부재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때는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입니다. 앞에서 달비계도 작업 발판 폭 40이었죠. 높이가 2m가 넘는 공간에서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요. 그리면서 한번 기억할게요. 자, 말비계 밑에 사다리입니다. 그죠? 사다리 부분에서요. 첫 번째 뭐 있어야 됩니까? 미끄러짐 방지 장치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고정하는 보조부재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평면과 각도는 몇 도였다? 75도 이하로 한다. 그죠? 여기다 이제 작업 발판 딱 설치합니다. 높이가 2m를 초과할 때는 발판의 폭은 얼마다? 40cm 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식 비계입니다. 말비계 그림이 나왔고요. 이동식 비계는 밑에처럼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작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동식 비계인데요. 문제는 작업할 때 바퀴가 굴러가는 거 위험하겠죠. 그래서 스토퍼라고 하죠. 이렇게 바퀴 구름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전도는 넘어짐입니다.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비계 일부를 시설물에 또 묶어줘야 돼요. 자, 요까지만 딱 했더니 자꾸 넘어지는 사고가 나서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라 추가가 되었고요. 또는 아우트리거, 그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지지대, 그래서요. 요 바닥 부분에 요렇게 땅으로, 예, 요렇게 딱 고정하는 아우트리거 지지대를 통해서 바닥과 딱 고정을 시키거나 시설물에 고정하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추락하니까 지금 안전난간 있잖아요. 그죠?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약에 사다리가 없다면 예, 그죠. 사람이 뛰어내리고 하다가 추락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죠.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해야죠. 그죠. 수평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거나 안전 난간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는 거 안 됩니다. 그죠.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이 위에다가 사다리를 두거나 받침대를 두고요. 사람이 이 위에서 작업하는 거 안 돼요. 받침대,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럼 이거 몇 개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할게요. 자, 안전난간이 있었죠. 그죠? 안전난간. 몇 킬로그램 하중에 견뎌야 합니까? 100kg. 그죠? 사람이 앞으로 쓰러질 때 충격에 견딘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요거부터 할까요? 금방 나왔는 이동식 비계다. 그죠? 얼마입니까? 250kg에 견뎌야 합니다. 앞에서 강관 비계 있습니다. 얼마였죠? 예, 400kg 하중에 견뎌야 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 같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뭐가 있냐면 사람의 추락을 받아주는 추락 방호망이 있습니다. 요거는 60kg 몸무게인 10명이 떨어졌을 때도 견뎌라 기억하시고요. 앞에 확인해 보시면 600kg 이상에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요 강도는요. 이렇게 한번 묶어서 옆에 필기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대비계가 있는데요. 이건 거의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달대비계는 이렇게 철골 작업할 때 철골에 이렇게 매달아서 작업하는 비계다 보시면 됩니다. 자, 매다는 철선은 샵8 소성 철선을 사용해서 4가닥 정도로 꼬아서 쓰고요. 안전계수는 8 이상 확보되도록 합니다. 철근을 쓸 때는 19mm, 그죠? 이상의 철근을 써야 되고요.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추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착용해야 합니다. 이 정도 내용만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비계가 되겠습니다. 옆에 시스템 비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다, 그죠? 시스템 비계는 자, 수직재, 아까 비계 기둥 수직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평재, 띠장, 수평재잖아요. 가세재, 그죠?
자, 이렇게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는 거예요. 제작 뛰어나온 걸 현장에서 조립만 한다 그래서 시스템 비계라고 합니다. 자,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 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 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비계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다. 그죠? 그래서 세로로 아까 비계기둥, 그죠? 수직재고요. 그 다음에 수직재를 이렇게 세웠다면 옆으로 수평재, 그죠? 띠장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해서는 다리가 벌어지니까 가세재로 구성된다. 이렇게, 그죠? 첫 번째입니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수직재가 있고요. 수직재가 있으면 요 밑에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받침철물이 요렇게 있다. 그죠? 자, 예, 요렇게 되어 있고 수직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밀착되도록 설치하는데요. 겹치는 길이는 연결부에 겹치는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 겹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받침철물이 이렇게 있고요. 요 안에 이제 수직재를 집어넣는다. 그죠? 받침철물의 높이를 3등분 했을 때 수직재는 3분의 1보다는 약간 더 내려와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평재는 당연히 수직재와 직각이라야겠죠.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이어야 합니다. 자, 설치해야 되고요.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당연히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수직재의 연결 철물은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해주는 요 철물, 그죠? 요거는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를 합니다. 벽 연결재는요, 앞에서 우리가 강관이나 통나무나 틀비계는 얼마마다 벽이음 하라 그랬는데요. 요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수직재, 수평재, 가세대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직재하고 밑받침 철물에 겹치는 길이는 밑받침 철물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겹쳐야 됩니다.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재를 연결하는 철물은 견고해야 합니다. 벽 연결재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대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 비계 조립할 때 준수사항 볼게요. 자, 조립할 때 이렇게 하라. 그죠? 조립을 튼튼하게 하는 게 조립 시 준수사항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반드시 밑받침 철물이 들어가야 돼요. 조립할 때. 그죠? 만약에 바닥에 고저차가 있다면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써서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해야 되고요. 바닥이 경사가 졌다면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를 사용해서 바닥이 수평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가공전로. 자, 주변에 전봇대 전선이 지나간다면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할 때는 가공전로의 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강관비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이동할 때는 지정된 통로를 이용해야 돼요. 이동하는데 바쁘다고요. 자, 위에 이제 또 자, 위에도 이렇게 작업할 판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위험하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을 통로를 만들어서 반드시 작업자는 지정된 통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작업 발판에는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안 되고요. 최대 적재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요. 경사졌을 때는 피벗형 밑받침 철물 쐐기를 사용합니다. 위에 가공전선, 그죠? 만약에 전봇대 전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가공전선과 접촉되지 않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해서 이동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 발판에는 몇 킬로까지 실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아까처럼 400kg, 그죠? 이렇게 최대 적재 하중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림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걸친 비계도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걸친 비계는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에서
걸친 비계를 설치할 때, 그죠?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할 때 걸쳐서 사용하는 비계를 걸친 비계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지지점이 되는 매달린 부재의 고정부는 고정부가 이탈해버리면 비계 고정이 안 되는 거죠.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하는 건 당연하죠. 비계 재료 간에는 서로 움직임, 뒤집힘이 없어야 하고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철물이나 철선으로 충분히 결속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요거 숫자만 좀 기억할게요. 자,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걸친 비계에서 매달린 부재의 안전율은 4 이상이다. 요거 기억하겠습니다. 작업 발판에는 당연히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 적재하는 건 무엇이든지 안 되고요. 근로자에게 최대 적재 하중을 충분히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 비계에는 반드시 적재 하중이 몇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죠. 그죠? 걸친 비계 매달린 부재 안전율 4 이상이다.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계 작업을 할 때 안전 조치 사항이 됩니다. 자, 달비계 매달아서 아까 작업 발판 매달아서 청소할 때 썼다 그죠? 또는 높이가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작업할 때 준수할 사항인데요. 반드시 관리 감독자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조립, 해체, 변경 시기나 범위나 절차를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테 교육을 해야 되고요. 조립, 해체, 변경 작업 구역 내에 잘못하면 붕괴가 되고 물체가 떨어지죠. 자, 이럴 땐 반드시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 금지라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요거 그죠? 그 다음에 비는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쁠 때는 조립이나 해체나 변경하는 이렇게 완전 조립이 안 된 작업은 작업을 중지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비계 재료를 연결이나 해체해요. 자, 일반적으로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 발판의 폭은 얼마였죠?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비계를 연결 해체하는 작업할 때는 폭이 20cm 이상 되는 발판 설치하고 안전대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슬레이트, 썬라이트, 가볍잖아요. 그죠? 같은 가벼운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작업 발판 폭은 30cm 이상이었습니다. 높이가 2m 초과할 때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 슬레이트나 썬라이트 같은 가벼운 지붕이에요. 너무 이제 발판이 커도 무거워지니까요. 요때 발판 폭은 30cm 이상. 비계를 연결이나 해체 작업할 때의 발판 폭은 20cm 이상이면서 안전대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재료나 기구나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매다는 달줄이나 달포대를 써야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라는데요. 자, 그림이 나와 있나 혹시나 한번 볼까요? 앞에 보면 네, 아마 이동식 비계에서 여기에 그림이 있었지 한 번만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동식 비계에 보면요. 요거를 뜻합니다. 자, 여기에 매달아서 줄을 매달아서요. 요 매달았는 줄이죠. 이렇게 재료를 올리고 만약에 이게 작다면 포대에 재료를 집어넣어요. 묶어서 올립니다. 이게 매달아서 들어 올리면 달줄이나 달포대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달줄, 달포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까지 잘 나오는 건데요. 비계의 점검 보수 항목이 되겠습니다. 비는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키고요.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비계에서 작업할 때는 현재 지금 날씨가 나빴고 비계를 조립 해체했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했거나 악천후가 지난 다음에 비계를 작업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내용이 뭔가 요거입니다. 첫 번째는요. 비계부터 점검해야 돼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비계는 자, 비계 기둥에다가요. 옆으로 띠장도 묶어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교차 가세 찔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비계가 튼튼한가 보는 거예요. 지금, 예, 비계 세웠다. 그죠? 근데요, 비계는 두 가지를 봅니다. 자, 연결 부분하고 연결 철물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계의 연결부나 접속부가 풀리지 않았나? 연결했는 부분이 전부 다 튼튼하고 안 풀렸나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결할 때 썼는 재료와 연결 철물이에요. 연결은 되었는데요. 여기 연결 철물이 균열이 있거나 재료가 손상이 되었다면 안 돼요. 그죠?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봅니다. 연결부,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연결 철물의 손상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비계가 튼튼하다면 여기다가 이제 발판을 이렇게 설치하겠죠. 그래서 요 발판이 두 번째입니다. 발판은 손상이 안 되었고 부착이 똑바른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하고요. 부착 상태, 걸림 상태도 됩니다. 발판 재료에 이렇게 손상이 없고 발판이 비계에 부착이 똑바로 되었나? 발판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 발판 설치했다면 안전난간, 추락하니까 이렇게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손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손잡이가 튼튼한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손잡이 탈락 여부입니다. 안전난간 손잡이가 탈락되지 않았나 보고요. 이제는 비계도 똑바로 조립되었고 발판도 제대로 부착되었고 손잡이 탈락도 없어요. 비계 전체가 건물에 고정이 되었는지 봐야죠.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기둥이 건물에 제대로 고정되었다면 치마나 변형이나 변이나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비계 기둥이 제대로 고정되었나? 변형이나 흔들림이 없나 보는 거다. 그죠?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나 흔들림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프를 부착했다면 로프의 부착이나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실 때는요. 첫 번째 비계 연결이 똑바른가 보자. 비계 연결부하고 연결 철물을 보고요. 비계에 발판을 설치하잖아요. 발판 재료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부착이 똑바른지, 발판 재료 손상과 부착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발판이 다 되었다면 추락을 방지하는 손잡이, 안전난간이죠. 손잡이 탈락을 보고요. 전체 비계 기둥이 변형이나 흔들리지 않은지 봅니다.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흔들림 상태입니다. 자, 추가로 보자면 로프 부착이나 내단 장치의 흔들림까지 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숫자 암기할 것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계는요. 어려운 것 같지만 숫자를 외워놓으면 제가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문장이 적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암기하기 쉬운 숫자부터 여러 번 적어서 암기하신다면 실기 넘어가면 그때부터 문장이 적어지실 거다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